자, 시작해 볼까요? 고1 국어 교과서 지약사 이상형 저자죠. 167페이지 국어의 역사성. 보통 국어의 역사성에는 언어의 특성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특히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훈민정음 언해본에 있는 전문이 나오면서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훈민정음에 대한 창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어의 역사성을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제자하고 알콩달콩, 오손도손, 알콩달콩은 아닌가요? 오손도손 재밌게 이 국어의 역사성을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만 제 편집 미숙으로 영상이 날아갔습니다. 우리 제자한테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나와서 혼자 찍어서 올려주려고요. 요걸 함께 찍었던 제자 녀석은 지금 모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매우 뛰어난 제자인데, 그리고 유머 감각도 좋아서 이 동영상을 찍을 때 많은 유머 감각을 살려서 저를 기쁘게 했었는데 그만 제 편집 미숙으로 날아갔습니다. 혼자 하면 말이 좀 빨라지고 재미는 좀 없다고 제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제자들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어의 역사성. 맛보기 다음 단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적어보자. 온, 백의 옛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문, 천의 옛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뜻과 소리 사이의 관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이를 지켜야만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첫 단락은 언어의 특성 중에서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언어의 특성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언어의 특성, 기호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은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쓰이는 기호라는 거죠. 일정한 말소리와 의미의 자의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규칙성, 언어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들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창조성, 언어의 규칙성이 기대어 무한한 수의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사회성, 언어는 언어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약속이며 개인이 마음대로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다. 역사성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편 소리와 뜻 사이에 일정한 약속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약속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약속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맛보기에 나온 단어들의 뜻을 잘 모르는 이유는 바로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가 위에 주어진 단어들을 잘 알 수 없게 된 것은 시대에 따라 소리와 뜻 사이의 약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의 10배가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라는 뜻을 온이라는 소리로 나타내도록 약속되어 있었으나 후에 그러한 뜻을 100이라는 소리로 나타내도록 약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100은 알지만 온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언어의 특성 중에 아까 소개했던 언어의 역사성이 그대로 나왔네요. 그러면서 국어도 변한다 해서 바로 세종어조 훈민정음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세종어조 훈민정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아는 아로 통일해서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아래아가 으로 변하기도 하고 오로 변하기도 하고 아로 변하기도 했는데 소실되기 전에 아래아의 문자 형태를 보기 위해서 아로 통일해서 읽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기운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말씀이 균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 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 니겨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연결해서 빠르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말씀이 균기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겨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옛날 글이라서 잘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죠.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점도 찍혀 있고 어두저함군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읽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글이죠. 보통 이제 제자들이 이 글을 공부할 때는 이걸 외우게 하죠. 보통 외울 때 보면은 한 며칠 걸리기도 하고요. 물론 현대어플리까지 함께 외우게 합니다. 요거는 좀 외워주는 게 좋죠. 소리내서 외우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거, 그 다음에 해석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훈민정음 유튜브를 함께 이것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어플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두 번째 문장인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이곳에다가 이것을과 가엾게 사이에다가 위하여란 말을 넣어서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생각하여 이렇게 입에 붙게 그렇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나타난 창제 정신을 보면 훈민정음의 서문에 따르면 세종은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 문자 생활을 일상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중국의 글자를 빌려 사용하지 않고 고유의 문자를 갖고자 했던 자주정신이 한자가 어려운 까닭에 백성들이 글을 몰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정신이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쓰기에 편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실용정신이 담겨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겠네요. 훈민정음 원해본은 훈민정음의 본문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죠. 세종이 지은 서문과 예의 부분을 한글로 풀이한 것으로 월인석보의 첫머리에 실려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관례는 당연히 언해죠. 한문을 한글로 즉 언문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제재는 훈민정음, 주제는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 동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서 170페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세 국어인 훈민정음 어제 서문과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언어의 변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비교를 4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물론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 어제 서문을 중심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4가지는 첫째 표기의 측면, 두 번째 의문의 측면, 세 번째 어휘면, 네 번째 문법과 문법적 요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기의 측면을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앞에 훈민정음 원해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글을 세로로 썼었으나 지금은 대개 가로 쓴다는 점, 중세 국어에서는 노, 미처럼 이어 적었으나 현대 국어는 노미처럼 이어 적지 않는다는 점, 중세 국어에서는 노미처럼 이어 적었으나 현대 국어는 노미처럼 이어 적지 않는다는 점, 중세 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는 띄어쓰기를 한다는 점 등이 다르다. 국어의 변화 중에 표기의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3가지를 들었습니다. 표기 측면에서 세로쓰기, 현대 국어는 가로쓰기, 중세 국어는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는 것, 현대 국어는 띄어썼다는 것. 3가지 외에도 좀 더 있죠. 노미, 수메, 따라미네라처럼 이어적기, 즉 연철을 썼다는 거고요. 현대 국어는 끊어적기, 즉 분철을 썼다는 거죠. 그 외에도 중세 국어에는 한글과 한자 섞인 표기를 했고 현대 국어는 당연히 한글 위주의 표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의문의 측면을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아래아, 비읍 순경음 등과 같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의문이 사용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성조로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표시하기 위해 글자 옆에 점을 찍었다. 훈민정음의 나란말싸미를 보면 나와 싸에는 점이 없고 랏과 미에는 1개, 말에는 2개가 있다. 이 점들을 방점이라고 한다.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성조가 사라짐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는 방점을 찍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는 어휘면에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기존의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오기도 하였다. 사마띠라는 어휘가 없어진 것, 어린 내 뜻이 바뀌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휘가 달라진 거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소멸된 것들은 전차, 사마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변화된 것은 어리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다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어리다. 현대 국어에서는 어여쁘다, 불쌍하다, 예쁘다. 말쌈, 일반적인 말이었는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쓰죠.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를 때 또는 자기 말을 낮출 때 말씀으로 씁니다. 놈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남자 또는 사람을 낮잡아 부는 말로 이렇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휘면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법과 문법적 요소 또한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다. 위하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음조가 잘 지켜지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위하여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균기계 에는 현대어라면 과가 쓰일 것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문법에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문법에서 중세국어, 현대국어에서는 비교부사격 애가 과로 바뀌었다는 것. 홀빼 하는 바가 해서 주격조사 가가 생겼다는 것. 홀빼는 홀 플러스 바 플러스 이 해서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것인데 지금은 하는 바가 해서 주격조사 가가 생겼다는 것. 위하여 잘 지켜지던 모음조가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 모음조가 파괴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앞에 설명됐던 것들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네요. 1번에서는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및 의문의 특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어의 변화를 알아보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거는 위에서 충분히 4가지에서 설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볼까요? 현대의 한글 맞춤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중세국어의 표기가 현대국어와 다른 점을 말해보자 이랬네요. 중세국어 노미, 수메, 따라미니라 주로 이어적기, 연철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를 했죠. 현대국어 노미, 수메, 따라미니라 주로 끊어적기, 분철로 표기를 했고 어법에 맞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기 방식상 국어의 변화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국어의 표기법은 실제 발음을 충실히 반영한 데 반해서 현대 국어의 표기법은 단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표기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모두 찾았어 해서 소실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실문자 4개, 아래아, 옛니응,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래아는 모음 기본자 천에 해당하는 글자였죠. 옛니응은 초성과 중성에서 음가가 있는 것으로 쓰이던 것으로 현재는 당연히 종성으로 남아서 이응으로 표기가 됩니다. 순경음 비읍은 아래 위 입술을 닿을 듯 말 듯하게 조금 열고 숨을 내뿜을 때 마찰되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순음을 가볍게 내는 소리죠. 순음은 입술 소리, 비읍, 미음, 피읍, 쌍비읍 이렇게 있는데 그 순음의 밑에 이응을 붙임으로써 순경음, 즉 경자가 가벼울 것이니까 가벼운 순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린 히읗, 요거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음입니다. 다음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보고 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해보자 이런 거네요. 중세국어 사람, 수비, 현대국어 사람, 수위, 시. 음운상 국어의 변화는 중세국어에 있던 아래아, 순경음 비읍이 사라짐. 두 번째 거는 중세국어에 있던 성조가 사라짐. 두 가지가 있네요. 세 번째는 중세국어에서 다음 어휘가 지녔던 뜻을 적고 현대국어에서의 뜻과 비교해보자. 중세국어 어휘, 말쌈, 어리다, 놈, 어여쁘다. 중세국어에서 뜻, 말싸움 말, 어리다, 어리석다, 놈, 사람, 어여쁘다, 불쌍하다. 현대국어에서의 의미, 말싸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 어리다, 나이가 적다. 놈, 남자나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어여쁘다, 예쁘다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이 경우에 말싸움과 놈은 어휘 축소죠. 어휘의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고 어리다와 어여쁘다는 어휘 전성 다른 의미로 변했죠. 그래서 보통 말씀과 놈은 어휘 축소, 어리다와 어여쁘다는 어휘 전성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상 차이점. 지운기계 달아, 중국과 달라, 비교부사격조사에서 괄호 바뀌고 헐빼 하는 바가 주격조사 가가 생김, 위하여 잘 지켜지는 모음자가 지켜지지 않게 됨. 모두 위에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는 특별한 게 없고요. 174페이지가 시험 포인트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자료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조선일보 1934년 5월 28일자 순진 아이 엄마 손을 남탕 쪽으로 잡아 끌며 어머니 일루 같이 가. 순진한 아이 얘기인가요? 그래서 순진이라는 제목이었나요? 만화네요. 만화. 아빠와 엄마하고 대중목욕탕을 가고 있네요. 목욕탕으로 가는 엄마를 함께 가자고 남탕 쪽으로 이끄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2는 부인 일권사호 1922년 9월이네요. 부인이라는 여성 잡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인 일권사호 1920년 9월 같은 거네요. 그런데 동요가 적혀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네요. 순진한 어린아이의 같이 가. 오늘날의 표기는 당연히 같이 갑니다. 자료 1에 표기에 반영된 음운 변동은 구개음합니다. 오늘날의 표기와 구별이 자료 2가 이 킬러 문제네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자료 2의 내용을 읽기 좋게 이렇게 편집을 해놨네요. 저 위에서는 세로 쓰기였어서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이걸 세로 쓰기를
가로로 바꿔놨네요. 자료 2의 내용. 누구든지 상탈 수 있습니다. 부인네께서 많이 써 보내십시오. 재미있는 조선 옛날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훈과 좋은 가르침 중에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을 기르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커가야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므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린 사람에게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 나라 아이들이 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튼튼하고 마음 착하고 하랴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뭐 어두자음군도 그대로 있고 해서 읽기가 좀 불편하죠. 오늘날 표기에 맞게 바꿔 쓴 글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우선 그 자료 2의 내용을 해설을 해보면 자료 2의 특징은 첫 번째 어두자음군이 쓰였네요. 깨서 때 또 어두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죠. 말씀 두 머리에 오는 자음의 군 무리라는 뜻이요. 자음의 무리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쓰였네요. 그 다음에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모두 사용됐네요.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 하고 거듭적기는 중철이라고 하고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분철, 끊어적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적기는 조훈, 많이 이렇게 있네요. 특이하게 거듭적기도 있네요. 중철도. 거듭적기, 어렸을, 시옷을 양쪽에 다 썼네요.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적기는 요즘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그 다음에 자료 2에서는 부분적으로 띄어쓰기도 했네요. 그 다음에 칠종성법이 사용됐네요. 같게, 듣고 해서 특히 듣고 같은 경우는 지금 디귿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시옷을 사용했네요. 이 칠종성법은 표기법이에요. 칠종성법은 근대 국어까지 사용됐죠. 종성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제 당시에 원칙은 그랬지만 팔종성 가족용야 해서 8개 종성만으로 또 충분히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팔종성법을 썼습니다. 팔종성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렇게 8가지였었죠. 그런데 디귿과 시옷의 음가가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팔종성법에서 디귿과 시읒 중에 하나를 없애서 칠종성법으로 표기법을 만듭니다. 이 칠종성법에는 디귿이 져서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이 사용됩니다. 조선어학회에서 그 조선어 편찬 사업을 하면서 종성법은 다시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원칙에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성을 종성에 사용하게 되었고 표기법이었던 칠종성법을 발음으로 칠대표음이라는 표기가 아니고 발음이죠. 발음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칠대표음에서는 시옷이 죽고 디귿이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음에 사용되는 칠대표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성법은 표기법이고요. 칠대표음은 발음법입니다. 그래서 고쳐본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상탈 수 있습니다. 부인네께서 많이 써 보내십시오. 재미있는 조선 옛날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훈과 좋은 가르침 중에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을 기르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커가야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므로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어린 사람에게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 나라 아이들이 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튼튼하고 마음 착하고 요거는 뭐 시험 문제 킬러 문제로 내기는 너무나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3에 대한 동요 가사가 나와 있네요. 형대별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대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더니 웬일이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흘린다.
현대어로 고친 가사입니다.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흘린다. 가에서는 오늘날 쓰이지 않은 글자는 반짝반짝의 시읒 비읍, 즉 어두자묵은 가에서 거센 소리 되기를 표기에 반영한 경우 않고, 현대어에서는 거센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와 나의 띄어쓰기 비교에는 가에는 부분적으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졌고 형제별은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서 띄어쓴 겁니다. 훈민정음이 가지는 많은 공부량에 비해서는 교과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다님들이 그대로 간단하게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훈민정음 서문 하나만 가지고도 킬러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훈민정음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목소리를 그리고 유머스러운 그의 말과 말투를 지키지 못해서 제자에게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좋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